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나 게임을 하시나요? 물론 안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스마트폰에 시선을 고정시키는 사람들을 보면 어김없이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생활에 빠질 수 없는 게임에 관해서 오늘은 심도 있게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많이 놀라셨죠? 오늘은 특별히 게임에 관해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닥터리 대신 게임을 잘하는 최 작가가 사회를 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와! 특별히 오늘은 게임 덕력을 자랑하는 게스트 두 분도 특별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먼저 슴소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슴소. 와 네, 목소리 좋다. 슴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그 옆에는 레당님 자리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와우. 게임 때문에 많이 힘들었는데 아직도 게임을 하고 있는 레당이라고 합니다. 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반갑습니다. 그 옆에는 언제나처럼 이 문화테토론 자리를 지켜주시는 쫑식기랑 닥터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우, 너무 익숙한 분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본격적으로 게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오늘 이제 특별히 초대하신 두 분의 게임 덕력에 대해서 좀 들어볼까 합니다. 그동안 어떤 게임을 어떻게 하셨는지 간단히 좀 소개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좀 약간 좀 쑥스럽긴 한데. 네, 일단 저 그 슴소 일단 저는 슴소님이고요. 네, 네. 슴소님이 제가 게임을 시작한 거는 1998년 이제 몇 학년이죠? 스타크래프트를 사촌 형이 스타크래프트 CD를 생일 선물로 줬어요. 네. 그때부터 이제 게임계에 이제 입문을 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바람의 나라, 어둠의 전설, 리니지 2, 와우, 디아블로, 서든어택, 롤, 오버워치 등 굉장히 많은 게임을 하고 있고, 근데 많은 게임을 하면서 항상 상위 1%는 해야 된다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이걸 대단하다. 목표를 달성하지 않으면 나는 이 게임을 굉장히 자존심을 상해요. 자존심을. 그래가지고 그거를 항상 목표로 하고 있는 그런 게임 덕 슴소입니다. 그러면 혹시 그 레더 순위 어디까지 올라가 보셨나요? 뭐 게임 어떤 걸 딱 찍자면 카운터 스트라이크 같은 경우는 2004년 WCG 한국 여성 16강 오. 정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한 상위에 하면 0.3%. 네. 대박. 어쨌든 대단한 분을 모셨습니다. 네. 저도 이 정도까지일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어쨌든 나중에 사진 네. 찍어야겠다. 잘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옆에 레당님도 한번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게임 덕력 이거 참 전과 같아서 저는 아실지 모르겠지만 라스트 킹덤이라고 마지막 왕국이라는 한국 게임이 있었어요. 그걸 처음으로 시작해서 뭐 어둠의 전설, 바람의 나라, 리니지, 디아블로, 뭐 던파, 그리고 현재는 롤, 오버워치, 디아블로, 와우, 그리고 와우를 가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새벽까지 와우를 하다 왔네요. 저 슴소는 오늘 새벽 4시까지 했는데요. 제가 4시에 접속을 마쳤는데 4시에 접속한 걸 보고 제가 접속을 종료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서운 역시 사람들이네. 네, 또 대단한 분 자리하셨고요. 그 옆에 쫑식기는 뭐 게임 매니아는 아니시겠지만 그래도 예전에 뭐 즐겨 하셨던 게임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잠깐 소개해 주세요. 없어요. 왜 없어요? 단호해. 없어요. 모바일 전- 게임도 안 하셨어요? 뭐 공기나 윷놀이 정도는 했을 것 같아요. 저런 아니, 경우는 전 게임을 싫어해요. 지는 걸 기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해서. 아, 지기 그래요? 싫어 게임을 안 한다. 네, 아예 오. 질 것 같으면 나도 시작을 지는 하지 건 않고. 싫어하는데. 원래 또 그런 승부욕 있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한 번 하면 네. 저처럼 되는 겁니다. 한번 왜냐면 제가 게임을 안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사람과 같이 살고 있어요. 그래요? 정말 저희 집에 그 뭐라 그러죠? 팩 꽂아서 하는 거 있죠. 페미콤? 네. 아. 네. 거기서부터 현 네. 세대라고 해서 뭐 콘솔 게임. 네, 네. 그래서 플레이스테이션 4까지 굉장히 가지가지 뭐 마징가도 500개 정도 있고. 아니면 남편하고 같이 2인용 게임 좀 하시고. 됐어요. 저희 집에 오락실 게임기도 있거든요. 네. 정말 다양한 게임기를 눈으로만 보고 있고 네. 화를 삭히면서 살고 있는 그런 뭐 이 평범한 땅에 여자입니다. 30, 40대 남편분들의 모습을 대변해 준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정말 용서할 수 없어. 네. 또 이런 남편을 보면서 속상해하는 또 여성분들을 또 대변해 주는 것 그래도 같기도 하고. 꿈과 희망 그런 사람도 장가 갈 수 있다. 나도 아, 살고 있잖아. 장가 갈수 있다. 나도 할 수 있다. 네. 이런 긍정적 멘트. 네. 그리고 옆에 닥터 리 계셔도 뭐 게임 같은 거 하셨던 게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지금은 저기 그 스마트폰으로 네. 고수도 맞고
아 맞고요. 그다음에 뭐 음. 바둑이. 바둑이가 뭐예요? 바둑이가 뭐죠? 세븐 포커. 바둑이를 아, 포카 종류죠. 예. 이제 도리짓고 띵땡 같은 게 이제 곧 나오겠구나. 뭐 이런 땡잡기 뭐 이런 것 좀 하려고 드는데 최근에는 시간 때문에 그런 거밖에 못 하는 것 같아요. 현실. 예. 현실. 예전에는 현실 크리. 지금 이제 스타크래프트 얘기하지만 저도 개인적으로는 오락실에 가면 네. 친구들하고 오락실 가면 옛날에 이제 오락실이 있을 때 네네. 주머니에 돈을 수북히 담아서 나오는 스타일이었어요. 아. 그러니까 친구들이 1,000원짜리 바꾸면 옆에 서 있는 저한테 200원을 주죠. 네. 너도 해. 어. 딴 친구가 또 아. 딴 친구가 또 바꾸면 나는 이제 걔네들 뒤에서 구경을 하고 있으니까 악어새. 얘는 또 내가 돈이 없는 줄 알고 또 200원을 주죠. 아. 그러면 이제 너도 게임해. 이게 또 받아요. 근데 나오면 나는 애들이 준 돈으로 떡볶이를 사요, 애들한테. 선순환이네. 그런 정도였는데 지금 얘기하다시피 어느 날 스타크래프트를 친구들이 PC방을 가자. 딱 갔는데 스타크래프트는 저게 뭐지? 뭐가 뭐 개미 같은 것들이 바글바글하고 막 그렇죠. 별로 이렇게 매력을 처음에 못 느꼈는데 그래도 이제 억지로 왜 옛날에 스타크래프트 처음 할 때는 팀 대결을 해야 재밌잖아요. 아, 4명 그렇죠. 4대4, 그렇죠, 3대3을 그렇죠. 해야 재밌는데 억지로 앉았어요. 억지로 앉아서 이제 왜 깍두기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네. 못하는 애들 잘하는 애들 2명 있는 데다 이제 한 명을 끼워넣는 걸로 딱 놓았는데 옆에 하는 친구가 막 하고 있는데 딱 봤더니 배틀 크루저가 딱 나오는데 이거 해야겠다. 그래갖고 멋있죠. 그때부터 식음을 전폐하고 스타크래프트를 공부했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리니지 2. 리니지 어. 2는 만렙까지는 못 갔지만 거의 근사한 정도로 갔는데 돈도 꽤 들였어요. 그리고 이제 안 하고 있다가 몇 년 지난 다음에 그 캐릭터를 한번 접속을 해봤더니 그 캐릭터가 완전 빨개 벗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해서 그때 그 아이들을 같이 쓰던 친구한테 전화를 했더니 네. 다 팔아먹었다고. 아. 한 100만 원 그렇죠. 벌었다고. 야. 그런 현물건에 그게 많이 또 한 하죠. 그것도 한 10년 전 얘기입니다 벌써. 아 그렇습니까? 요새는 그래서 아유, 아까 말한 요즘 뭐- 맞고 맨날 읽고 맞고. 있어요. 그래서 랭킹은 어느 정도 그 정도는 아니고요. 여기 아이. 계신 분들한테 얘기하면 아 오늘 너무 대단한 분들 나와셨고 네. 월드 클래스라며. 레당님은 혹시 게임 랭킹 갖고 계신 거 뭐가 있을까요? 그 옆에 계신 승소님은 PVP를 하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그 산술적인 수치를 딱 알 수 있는데 저는 PVE라고 그러니까 게임 자체에서 제공해준 그 레이드라는 컨텐츠가 있어요. 보스를 잡는. 네. 나 무슨 말인지 네.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 설명 좀 해주셔야 될 것 설명을 좀 같아요. 해주시죠. 시험시키기가 네. 너무 일단 몰라요. PVP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네. 저는 이제 PVP 위주니까 사람과 사람 인간 대 인간이 싸우는 우리 컨텐츠를 이제 남편이 하는 PVP를 거. 하고 예, 그렇죠. 아주 오락실 게임이 아주 뭐 격투 게임이 아주 스트리트 흔한 파이터. 얘기죠. 우리 집 오락실 기계. 네. 네네네. 그거 맞죠? 그 자칫 잘못하면 현피 떠야 돼요. 그렇죠. 텀킨 또 뭐야?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뭐냐면 그 게임 안에서 이렇게 대결을 하다가 네. 실제로 감정이 상해서 너 싸워? 지금 어디야? 너 붙어 이렇게. 너 지금 어디 뭐 동두천이야? 뭐 의정 대박. 뭐 대전이야 찾아가서 옛날에 그런 사건이 좀 있었죠. 네. 현피라고 하는. 망치 현피 사건. 사건이 경찰서 그치? 많이 갔어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PVE는 이제 레당님께서 PVE는 뭐 그러니까 사람 대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협동을 해서 컴퓨터죠. 그러니까 만들어져 있는 고안된 뭐 보스나 이런 걸 잡는 걸 PVE라고 그 하는데 지팡이 잡고 뭐 지팡이를 받아서 뭐 보스를 죽였네 뭐 이런 거.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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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도 우리 신랑 하는데. 콘솔 말씀하신 건 느낌이 약간 콘솔 게임에서 주로 하는 느낌이고 네. 저는 그러니까 사람들 뭐 그때는 25명이었어요. 25명이 그거 하나 잡겠다고 한 달을 계속 택틱을 맞춰요. 그러니까 25명이 모두 각자의 역할이 있다 보니까 뭐 딜러는 딜을 넣는, 힐러는 플레이어들의 피를 채워주고 회복시켜주고, 탱커는 그러니까 정면으로 그 대상과 마주해가지고 주로 방어를 담당하는 타입인데 군인 같다. 이게 음. 그렇죠. 굉장히 비슷해요. 근데 그게 합이 안 맞으면은 절대 깰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놨어요. 와우 같은 경우가. 근데 이걸 맞추는데 한 달 정도 걸렸고 옛날 생각난다. 당일날 이제 그걸 잡겠다고 하면서 8시간을 PC방에서 있었죠. 왜 올림픽 때 배구 선수들이 네. 다 같이 훈련하는 약간 그런 느낌인데. 그렇죠.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죠. 장소만 다를 뿐이고 아니, 훈련은 가능한데 게임이 안 되잖아요. 왜 네. 리베로가 없고 세터가 없고 이러면은 배구 게임이 안 되는 것처럼 실제로 그 게임 안에 들어가서는 이 팀이 우리 때는 이제 파티원이라는데 파티가 그 역할별로 완벽하게 구성이 돼야지 이게 그럼요. 제대로 그렇죠. 진행이 되죠. 어렵다. 그렇게 해서 그때 국내에서 제가
세 번째 공대로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걸 뭐 어떤 분들이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리치왕 25인 하드면 칭호가 여명의빛인데요. 제가 국내에서 세 번째로 아 이름 아, 좋다. 이름. 여명의 빛 아. 좋다. 여명이 무슨 영화 빛이라는 이름 같은- 뜻인데. 그날 그걸 잡는데 그때는 PC방에서 이제 와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지나가면 다 봐요. 아 이 새 뭐 얘네 네네. 이분들 뭐 어느 정도로 잘하나 뭐 템이 어느 정도일까 뭔가를 뭘 즐기고 있나 이렇게 궁금해서 쳐다보는데 제가 하고 있던 걸 본 거죠. 그분들도 뭐 그때 아저씨들 삼촌뻘도 계셨고 저랑 동갑 뭐 그런 느낌의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게 딱 끝나고 나니까 뒤에서 박수를 쳐주더라고요. 아, 그 근데 기분 학생 아니었어요? 어마어마하죠. 학생? 그때 개인사는 약간 슬픈 느낌이라서 그때 그러면 안 되는 상황에서 지금 그걸 하고 있어요. 엄마 띠들르고 쓰러지고 이러는 분위기 아니야 그러면? 지금 이거를 만약에 저희 엄마가 듣고 아시면 제가 그래서 연도를 얘기를 했나요? 연도를 얘기했으면 난리 나는데 이거. 아니, 결정적으로 어머니가 이걸 들을 일은 없어요. 아유 듣도록 좀 우리 힘써 봅시다. 뭐 녹음해서 저 내일 보내드리고 못 막 이러는 보실 거 수도 아니야? 있어요. 에이, 진짜. 이제 다 큰아들. 네. 그냥 그랬었습니다. 다 그러니까 추억이죠. 그 게임이라는 게 사실 저는 이제 주로 게임을 아침에 많이 하는 스타일인데 저는 이제 아침밥 먹고 학교 오기 전에 이제 잠깐 게임하고 이런 스타일인데 대단하다. 네, 저는 학교 독특하죠. 오기 전에 아침밥 먹고 아침밥 게임을 하고 먹고. 온다고? 아침밥 먹는 것도 힘들어 네, 한 죽겠는데 2시간 정도 하고 있는데 요새 저는 이제 문명 6라는 그 게임을 악마의 하고 게임이죠. 있는데 악마의 게임이 맞는 게 저는 그 전에 문명 게임을 해보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즐겨 들어가는 게임 유튜브 사이트에 너무 이제 문명 6를 호평을 하길래 저는 또 그렇게 호평을 하면 뭐 얼마나 대단하기를 호평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해봐야지. 더 호기심. 그렇죠. 아, 최 작가의 호기심. 네, 그게 그래서 해봤는데 보여주네. 막 자꾸 타임머신이야 그러는 거야. 이걸 한번 하게 되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 어쩐다. 대통령도 바뀌었을 때가 있잖아요. 아 근데 또 저는 또 이제 역사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게 또 이제 아무래도 역사를 소재로 한 아. 게임이다 보니까 그렇죠. 좀 알면 또 잘 보인다고 이렇게 하다 음. 보니까 정말 오늘도 아침에 원래는 딱 2시간만 하고 9시에 나와야지 했는데 이 하다 보니까 거의 10시 반? 도대체 막 몇 시에 이렇게 일어나는 하게 거야? 되더라고요. 아까 신기하다고 하셨죠. 저렇게 근데 되는 게. 이게 저는 네.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몰입하면서 게임을 하게 되는 게 저는 이제 그거거든요. 아 내가 이 하는 선택에 따라서 게임은 항상 선택의 연속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선택이 과연 어떠한 결과를 불러일으킬까 그걸 한 턴만 이러면서 이제 보고 가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 계신 분들도 게임할 때 나름대로의 무슨 재미나 몰입하게 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한 번씩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먼저 슴손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PVP 그러니까 그 사람과 사람이 대결하는 그런 게임을 좋아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쨌든 그 사람과의 결투에서 갖고 오는 건 이 승리라는 분위기잖아요. 아까 그 쩡시키가 나는 지는 걸 싫어해서 게임을 안 한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반대로 이기고 싶어서 게임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그런 이기는 게임 사실 대부분이잖아요. 대부분인데 그래도 뭐 제가 대부분 이겨요? 아니 그렇진 않죠. 이기는 그 1%에 들어가야 순간을 된다고 아까 그랬던 것 같은데 99%들이 지는 사람들이고. 예, 예. 그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이기는 거. 잠깐만. 아, 되게 핵심적인 멘트다. 우리는 게임계의 개 돼지란 말인가? 게임이 우린 촛불인가요? 촛불? 어떻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런데 숨소 같은 경우는 약간의 그 재밌는 게임 제가 선택하는 게임에는 약간 결정적으로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은 뭐냐면 동등한 조건에서 그 결투가 벌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많이 현금을 많이 뭐 결제를 한다든가 뭐 시간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투자해서 된다든지라는 그런 어떤 시간 어마어마하게 투자하잖아 지금. 그런데도 아이템이 막 엄청 좋아지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동등한 조건에서 결투를 해서 승리를 따내야 되는 것이고 지금 동등한 조건에서 결투를 해서 승리를 따내는데 1% 안에 든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결국 그런 자랑이죠. 아니야, 천재. 결국 자랑하는 건가? 아니 그래야 된다는 굉장히 거죠. 막강한 아이템이나 무기나 아이템들을 갖고 혹은 물약을 먹고 하는 게 아니라 동등한 상태에서 해서 99%를 이긴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뭐 얘기잖아요. 전략이라든지 뭐 예를 들면 제가 하는 거는 보통 되게 팀워크 게임을 좋아해요. 네. 혼자서 하는 게 아니고 항상 3명, 5명, 뭐 10명 이렇게 항상 그게 좋지 않아. 왜냐면 그 사람들의 시간을 맞춰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꼭 밤에 야밤에 해요. 그렇죠. 야밤에 난 좀 자야 되는데 단톡을 막, 파서요. 막 죽어! 막 이런단 말이야. 막 남편분이 다 그러시나 들려. 그건 남편분이 잘못하셨. 분노가 막 나와. 네. 우리 남편 듣지 않길. 네.
아까 배구랑 비슷하다고 정식기가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게임을 스포츠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서 지금도 그치. e스포츠라고 얘기하긴 하지만 스포츠라고 굉장히 공감을 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같이 팀워크를 이뤄서 연습해서 굉장히 강력한 예를 들면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팀이에요. 저 팀이. 네. 저희 팀도 어느 정도 연습을 많이 했어. 그렇게 연습량이 되게 많은 그런 팀들끼리 붙어서 이겼을 때 그 승리에 대한 그 희열 마약이지. 그거는 끊임없이 근데 게임을 그걸 자꾸 누가 불러들이 상을 줘? 상을 주진 않습니다. 상이 필요 없어요. 굉장히 정신 목적지향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 네, 그냥 그 순간이 좋아서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 정말? 아 근데 저는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주로 스팀에서 게임을 하다 보니까 스팀 그 좋죠. 스팀에는 그 자물쇠가 채워져 있고 스팀은 또 뭐예요? 스팀은 증기? 내 머리에서 나는 거? 그게 이제 온라인으로 그 패키지 게임이나 뭐 콘솔 게임 다운 받아서 할 수 있게끔 하는 뭐 사이트인데 쉽게 얘기하자면 네. 게임 사이트. 이게 저는 이제 집에 콘솔이 없어요. 왜냐면 그거 샀다가는 이제 집에서 맞으니까 다큰 아들이 역시. 장가 갈 생각을 네. 안 하고 게임이나 사드리고 네. 이러면.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저도 이제 컴퓨터 앞에서 하게 되는데 그래서 저는 스팀이 되게 고마운 사이트긴 한데 어째 거기서 이제 스팀에는 항상 그 게임을 다운 받으면 그 과제가 있어요. 몇 가지 과제 그렇지. 중에서 그렇지, 본인은 그렇지. 지금 몇 프로를 달성했습니다. 이게 있는데 음. 그 퍼센트를 올리고 싶은 그거 욕심이 있는 거예요. 업적 시스템 네, 그거 아마 근데 다른 분들도 그런 심리가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다양한 것 같은데. 어떻게 레당님도 좀 그런 거 작용하지 않나요? 어떻게 되죠? 이해하기 쉽게 네, 말씀을 드리자면 현실에서 노력하면은 그러니까 진짜 현실에서의 노력은 네. 너무 오래 기다려야 돼요. 아, 그 성과나 그런 게. 근데 뭐 제가 여기에 재능이 있는 건지 아니면 운이 있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네. 제가 노력한 만큼 바로바로 피드백이 오는 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게임이에요. 와우 같은 경우가 제일 그래서 그 맛을 보고 나니까 못 놓겠어요. 저는 일단 그게 제일 중요하고 대리 근데 만족 같은 게 작용하는 건가요? 그래서 그렇죠. 낮에 병자 같이 앉아 있나 봐. 원래 게임 게임에서. 캐릭터가 강해지면은 현실의 사람은 죽어가요. 반비례구나. 매트릭스. 정확합니다. 정확한 반비례고 네. 그리고 그건 그런 이게- 것 같아. 주어진 시간은 일정하잖아요, 사람이. 그래도 다 쪼개서 저도 뭐 옆에 계신 슴손님도 잠을 줄이고 건강 다 포기하고 모든 걸 다 하는 타입인데 약간 환자 모드로 맨날 다녀가지고. 거기엔 이유가 다 있었습니다. 예. 게임이었군요. 네. 저는 거기에 또 부가돼서 막 파생되는 여러 가지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클래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직업별로. 그러면은 이제 소문이 나요. 그 같은 서버 사람들한테 이분 잘한다더라. 그럼. 이분 어디 데리고 갈 때 데려가면 음. 편하다더라. 일단 그런 관심, 아, 그런 관심에 노하우 알려주는 거. 그러니까 이목 집중이 되고 편해져요. 현실은 살면서 살수록 요즘 느끼는 건데 나이를 먹으면 노하우가 생기고 모든 게 좀 편해지거나 이래야 되는데 여기 현실은 그런지 않은 것 같고 확실히 게임에서는 강해지거나 네. 능력치가 올라가거나 아니면 평판이 좋아지거나 이러면은 모든 게 수월하고 편해지거든요. 제가 현실 현실 부적응자라서 도피인가? 그런 거 약간 작용하는 그런 거 거 있습니다. 있죠. 저 현실 그거는 도피 부정하지 있죠. 않아요. 현실 도피라고 해도 그거에 대해서 뭐 아니야 부정하진 않는데 잘생겼어 괜찮아. 아니에요. 사진은 어디다 공개할까요, 우리? 대문 사진에다가 저기 공개할까요, 레당님을? 근데 사실 레당님 잘생겼어. 이런 그런 질문들을 여기서만 받아본 게 아니라 혼자라도 생각을 해보고 이랬었는데 이게 제일 큰 이유 같아요. 지금 말씀드렸던 게. 현실. 우리 그 쩡스키님 남편분께서는 무슨 이유 때문에 남편이 게임을 한다고 생각하세요? 현실 도피. 현실 도피야? 죽여버리겠어. 그냥 그런 것 같아요. 그 사람 이제 공연 관련된 일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사람과 너무 부딪히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아,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게임으로 푼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지팡이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지팡이를 찾으면 그렇게 좋아해. 그리고 무슨 보스를 네. 잡았다 이러면 또 엄청 좋아하고. 그래서 제가 가끔 그 국전에 한울이라고 덕들이 다니는 샵이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 줄 서서 다크 소울인가? 뭐 다크 어우, 소울인가? 그 어려운 게임을 완전 엄청 어려운 어려운 게임이네. 게임. 그거랑 그다음에 라우어 맞나요? 죄송합니다. 라스트 오브 어스. 라스트 오브 어스요. 아,
라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줄 서서 사다 준 적이 있거든요. 너무 창피해. 내조를 하셨네. 이건 어, 진짜 사랑이다. 사랑이네요. 아, 정말. 콘솔 게임이라 팩을 사야 되는 네.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보스를 잡는 날은 그날은 굉장히 세상이 평화롭고 이보다 더 좋은 세상은 없고 이러다가 그렇죠. 갑자기 막 육두문자 삐삐삐 이러면서 계단을 힘차게 내려오는 날은 이 날은 망한 날이구나 이렇게 약간 좀 옆에 근데 있는 사람도 진짜 불편하게 네트워크 게임이나 PC 게임 같은 거 특히 이제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뭐 팀을 짜서 해야 되는 건 정말로 그냥 시간을 다 온전히 거기다 퍼부어야 되는 거라서 옛날에도 그렇죠. 그 RPG 할 때 보면 예를 들어서 레이드 몹을 한번 잡으러 가자라든가 공성전을 하자 그러면 아침 9시에 모여서 이제 시작을 한다. 갑자기 이거 생각났어. 진짜 실제로 바깥에서 체조를 해요. 어. 몸을 풀어요 진짜. 마치 뛰는 것처럼. 게시판에 어떤 얘기들이 올라오냐면 손가락밖에 안 쓰면서. 일단 이제 그걸 올려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네. 레이드 몹을 잡으러 간다는 파티원을 모은다. 큰 레이드 몹이 아니다. 네. 그러면 한 8명 파티나 12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뭐 몇 개의 파티가 모여서 간다 그러면 이제 각 파티별로 또 구성이 돼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채팅창에 8시간 가능하신 분. 뭐 인력시장 같은 그렇죠. 거. 실질적으로. 일단 기본적으로 그게 안 되면 전 죄송해서 안 돼요 하고 그렇죠. 그리고 8시간치 식사를 하고 와야 돼요. 저는 왜요? 옆에 갖다 그 놨었어요. 화장실은 어떻게? 안 돼요. 그거 제가 힐러가 화장실 갔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쉴 수 있는 타이밍에는 쉬죠. 근데 중간중간에, 유명한 일이 있어요. 예. 와우에서 신문지를 밑에 깔아놓고 거기서 용변을 보고 했던. 왜 우리 진짜 너무 타짜 싫다. 영화 보면 그렇죠. 게임하시는 그거예요. 중간에 딱 그거예요. 잠깐 쉴게요 너무 그러면 좋잖아요. 바로 그 게임 그 도박하시던 분들 옆에 있는 이 휴지통 같은 데다 용변을 보잖아요. 그렇죠. 게임도 가끔은 그런 느낌을 줄 때가 있어요. 여럿이서 같이 할 때는. 기저귀가 편하죠. 그래서 기저귀. 가끔 이제 그 세상에. 그 파티 구하는 거에 보면은 그렇게 써 있어요. 뭐 식사 시간 드림. 약간 요런 게 있어요. 알바야? 자발적 참여인데 그거를 다 제시를 해주고 그걸 다 그리고 체크를 그때 해요. 그렇게 8시간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들어오잖아요. 나 밥 다 먹었다. 8시간 안 먹어도 된다 하고 이제 그분들은 들어와. 뭐 먹고 살아? 게임 먹고 사는 이제 거예요. 들어왔는데 중간에 정말 피치 못하게 나가야 되는 상황이 사람들은 발생하잖아요. 왜냐하면 집에 응급 환자가 맞아. 발생했다든가 뭐 그렇죠. 이러면 나가잖아요. 그 아이디가 다 돌아요. 그렇지. 그 사람이 자기 책임을 완수하지 않고 톡겼다. 쫓겼다라는 걸 중고장터의 사기꾼처럼. 그렇죠. 돌면 그 사람이 또 게임하기가 너무 어려워지는 거라. 그래서 서버 이전을 합니다. 근데 이게 현실하고 뭐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현실보다 진짜로. 더 저기해져. 더 잔인하죠. 네. 잔인하다. 더 저기야. 아니 철저하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뭐 게임을 하는 이유가 뭐 크게 뭐 이제 대리 만족도 있고 뭐 스트레스 해소도 있고 뭐 성취감 얻기도 하고 이렇게 그리고 어찌 보면 현실에 있었던 뭐 괴로움이나 뭐 이런 걸 좀 잊고 다른 세계에서 몰입함으로 해서 뭐 그런 거 같은데 아니 근데 지금 얘기는 너무 아름답게 포장된 거예요. 그래. 그렇죠. 아수라야 아수라. 실은 돈 때문에 하는 사람도 꽤 될 거고요. 왜? 왜요? 그러니까 그렇죠. 공장을 돌린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그것도 있잖아요. 우주복 같은 거 입고선 테레비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우주. 네? 우주복 입고 우주복 같은 선수들 이렇게 나와가지고 네. TV 중계해주고. 롤 챔스 보면 의상 아, 말씀하시는 의상이요. 그건 아, 그냥 그 우주복 의상 같아요? 제가 봐도 내복만 입고 해도 돼요. 사이버 근데 전사처럼. 그 사람들은 그게 생계 수단 아닌가? 그럼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긴 프로니까요. 그렇죠. 프로랑 자기들이랑 뭐가 달라요? 난 내가 보기엔 비슷한데. 아마 고수. 은둔 고수. 저는 약간 준프로의 경험이 좀 있는데요. 아까 그 카운터 스트라이크 얘기했었는데 그 당시에 그 TNT PC방이라고 약간 체인점이었어요. 폭탄인가? 네, TNT PC방. 네, 그 프랜차이즈 PC방이었는데 저는 이제 게임 카운터 스트라이크 랭킹이 조금 높다 보니까 그 PC방에서 그럼 당신 아이디에 우리 PC방 타이틀을 달아줘라. 광고를 달아줘라. 공짜야, 설마? 네, 저는 팀이 공짜였어요. 그래서 6명이 이제 스폰서. 항상 공짜였고 스폰서였죠. 스폰이 붙은 거예요. 네, 와. 스폰이 그래서 약간 저는 월급은 안 받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스폰이 있는 그런 팀이었는데 제가 더 유명하다면 뭐 돈 받고 하겠다. KT나 뭐 SKT나 이런 데 광고를 음. 받고 돈을 받고 하겠죠. 그게 이제 프로죠. 네. 음. 실력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들 둘 간의 그리고 차이는.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는, 그러니까 산업이 형성이 되는 게임이 있고요.
그게 좀 형성이 되기 힘든 또 그런 그리고 종류의 이제 게임이 게임 있어요. 회사들이 이제 그 조종하는 경우도 있죠. 어떤 자기 건 내놓으면서 콘텐츠 이걸로 이제 돈을 벌고 싶어하는 유저들을 몰려고 하는 어떤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기도 하고 네, 또 그렇습니다. 어떤 게임은 요걸로 돈 버는 거를 좀 저해하는 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시스템으로 구성해 놓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까 얘기했었듯이 그 돈 되는 게임, 좀 붐이 일어나는 게임 같은 거 보면은 그때 가만 살펴보니까 주로 다 국산 게임보다는 좀 해외 게임인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 네. 않나요? 국산 게임을 대표하는 있나요? 뭐가 잠깐만 있어요? 왜 머릿속에 생각이 안 나요? 국산 게임은 중에 리니지 저도밖에는 생각이 안 나는 것 리니지. 같은데. 오버워치는 우리 게 아니구나. 그렇죠. 오버워치는 네, 우리나라 블리자드입니다. 괴물 회사. 리니지는 일본에 있을 때 일본 친구들도 하던데. 리니지는 아, 리니지 수출이었죠. 일본 서버가 네. 꽤 커요. 근데- 오, 나 게임 모르는 여자가 아니었어. 그거 지금 어, 대단한데? 남편 덕분에. 엄청 잘하고 계세요 지금. 그뭐 안할 뿐이야, WCG도 그냥. 그렇고 뭐 이렇게 보면은 다 국내 게임보다는 주로 해외 게임이 많은 것 같고 우리나라에서도 해외 게임을 이용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이거 좀 카트라이더. 근데 우리나라 컨텐츠 산업에 되게 큰 수입이 되는 게 게임 아니에요? 제일 커요. 맞습니다. 제일 크긴 큽니다. 하죠. 수출입 이걸로 실적으로 보면 근데 왜 안 게임이 하는 제일 거야? 크죠. 왜? 10년 역사의 전통과 자부심, 대한민국 문화의 미래를 밝히고 창의 인재가 자라는 곳, 동국대학교 영상대학원 문화콘텐츠학과에서 콘텐츠 한국의 중심이 되십시오. 어느덧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0년을 향해 갑니다. 대전에서 가장 먼저 연극과 연기 관련 고등교육에 문을 열었던 대덕대학교 연극영상학과, 공연과 영상의 통합교육을 추구하며 미래를 향해 갑니다. 감동과 즐거움, 슬픔과 설렘을 만드는 문화 콘텐츠 창작의 산실이 되겠습니다. 대덕대학교 연극영상과. 그래서 그걸 좀 얘기해 보죠. 왜 이렇게 국산 게임과 해외 게임 중에서 그 뭐 인지도나 인기나 사용자 이용수나 이런 게 해외 게임이 좀 더 많은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승소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이렇게 해외 게임이 이렇게 인기가 많을까? 일단 말씀을 일단 드릴 수 있는 건 제작비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최근에 그 오버워치하고 그다음에 서든어택 2 요게 이제 비슷한 이제 총싸움 게임 비슷한 시기에 망했잖아요. PS. 예, 비슷한 시기에 나왔는데 오버워치가 400억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서든어택 2는 제가 알기로는 300억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제작비 측면에서 크게 차이 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의 게임은 전 세계에서 뭐 1, 2위를 다투는 지금 뭐 게임이 됐고 네. 하나는 완전히 그냥 뭐 서비스한 지 한 달 만에 그냥 서비스 종료를 해버리는 사태가 발생했고 근데 이런 어쨌든 간에 제작비 측면은 아닌 것 같고 근데 저는 약간 그 저희 나라가 틀에 좀 쌓여 있다고 생각이 좀 드는 게 그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이 한창 유행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랬다가 이제 스타크래프트가 그 가장 최고 의 권위를 그렇죠. 예. 가졌는데 그 전에 게임들을 잘 보면 살펴보면 전쟁 기반이에요. 다 뭐 스타크래프트도 전쟁인데 외계인과의 전쟁이죠. 근데 그 전에는 그런데 막 네. 쌓고 2차 세계대전 전쟁이었죠. 아니면은 옛날 막 바이킹 시대 뭐 전쟁 뭐 에이지 오브 엠파이어. 에이지 오브 에이지 오브 엠파이어 엠파이어. 뭐 아, 커맨드 앤 너무 컨커 오랜만에. 아 맞아 커맨드. 오랜만에 커맨드 네. 앤 컨커드. 그렇게 그 지구 나 옛날 거 얘기하면 어떡하지 여기. 아니 근데 제가 알고 있어요. 저희도 저도 그 알고 게임을 있습니다. 했기 때문에 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난 다 몰라. 에이지 오브 엠파이어는 MS에서 나왔어요. 아 그랬었나요? 그건 또 몰라. 앙상블 스튜디오에서 만들고 MS 소프트가 보급을 배급을 MS에서 그것도 윈도우만 몰라요. 하는 게 아니었어요. 네. 어쨌든 그렇게 좀 스타크래프트 같은 경우는 뭔가 틀을 깨고 이런 게임들이 좀 외국 게임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틀을 깬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레당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국산 게임과 해외 인기. 한숨이 확 나와요. 아니 이게 아무래도 국산을 얘기를 하려는데 네. 그렇게 뭐 좋은 의견 그렇다고 뭐 희망이 없다 이런 건 아니고요. 하셔도 돼요. 과감. 괜찮아, 일단 첫 실명이 번째로 안 생각하는 나오니까. 거는 그렇죠 실명이 아니니까. 장르별 뭐 FPS면 FPS, FPS 는 뭐 또 뭐예요? MMORPG면 MMORPG 총게임 아. FPS는 그런 총 류의 게임 이렇게 하면 되지. 왜 자꾸 어려운 말을 써? 있어 보이죠. 아니에요. 이게 흔한 그게- 용어예요. 그게 굉장히. 뭐냐면 1인칭 총 게임이라 그래요. 그냥 총 게임도 아니고. 이런 것들의 가장 그러니까 가장 이상적인 모델, 정형화되고 그런 모델이 사실 전부 외국에서 나온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한국의 경우는 뭐 장점이 뭐 이미지 구현 뭐 이런 뭐 그러니까 이미지를 구현하고 그래픽적인 면에서는 사실 뭐 우리 국내 같은 경우도 기술력이 상당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컨텐츠를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뭐에 빠지고 뭐가 중요한가를 생각을 했을 때 그런 면에 있어서는 외국에서 나오는 게임들이 그런 걸 고려를 좀 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수하는 비결 아니면은 전 세계 그러니까 타겟을 둬도 국내의 경우는 국내 한국 사람들을 위한 그러니까 타겟이 그렇게 좀 초점이 잡혀 있다고 하면은 외국에서 이제 나오는 게임들의 경우는 그 타겟이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했을 때도 무리가 없을 만큼의 그런 식의 약간 조정이나 이런 걸 다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한국 영화와 그쵸. 헐리우드 헐리우드 영화 영화. 이런 건가? 네. 그런 그런 식의 거 비슷한 것 같아요. 예. 네. 그리고 서사나 내용, 스토리의 면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따라하기가 좀 바쁜 것 같아요. 국내 게임의 경우는 저런 형식과 저런 스타일 그리고 저런 인터페이스의 게임이 터졌다. 잘 되네. 우리 저거 할 수 있어. 할 수 있죠. 기술력 되니까. 근데 문제는 똑같이 퀘스트를 해도 어떤 게임은 해외 게임 같은 경우는 퀘스트를 왜 하는지를 제가 알아요. 제가 굳이 읽지 않아도 왜 해야 되는지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아는데 국산 게임 같은 경우는 그냥 때려잡는 거예요. 그냥 때려잡고 몇 마리 뭐 어디 가서 뭐 갖고 와. 노가다라고 하죠. 그렇죠. 노가다 느낌이 너무 나는 거예요. 몰입이 잘 안 돼요. 게임할 때 서사가 중요해요? 그럼요. 그렇 중요하죠. 승소님 같은 경우는 서사를 저보다 더 중요시해요. 제가 알기로는 사람마다 달리 어떤 사람은 돈을 중요시하고 저도 서사를 중요시하고. 저는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서사를 중요시하는 편은 아니에요. 승소님에 비해서. 전 개인적으로 그런데도 필요하죠. 이 디자인을 중요시 여겼어요. 이쁜 거. 그러면 아까 그 리니지 2 말씀하셨으면은 네. 이해가 되죠. 난 리니지 2를 하게 된 이유가 이뻐서였으니까. 난 와우는 엘프가. 괴물 같아서 싫던데. 근데 그 와우도 이제 그런 취향들이 세계관이 있는 워낙 거죠. 탄탄하니까 그리고 그렇죠. 지금까지 확장팩이 계속 나오면서 그것도 벌써 10년이 넘었죠. 그렇죠. 그때 11년, 네, 12년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장수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싶은데 지금 어린 친구들도 와우를 해요? 지금 신규 유저는 많이 신규 유저는 영입은 안할것 없습니다. 같은데. 요즘 초등학생들이 그거 노래를 읽더라고요. 그 10대 때 오라고 하면 왜 그런 노래 있잖아요. 그런 노래가 처음 어. 들어보는데. 그 백세 인생. 백세 인생을 아. 하는데 네. 뭐 10살 때 오라고 하면 오버워치 하느라 못 간다고 전해라 이렇게. 그것도 그런 해외 노래를 게임입니다. 하더라고요. 그것도. 네, 그렇죠. 10대하고 20대 초반은 온통 오버워치인 것 같은데 오버워치의 여자 유저들이 꽤 많더라고요. 많죠. 그렇죠. 그런 어떤 트렌드가 있는 것 같아요. 애초에 접근부터가 달라요. 블리자드가 오버워치를 내놓으면서 하는 말이 그러니까 기존의 FPS 국내 게임 뭐 서든어택 같은 경우 뭐 다 그러니까 여타 그런 것들 보면은 그 감이라는 게 게임을 확실히 그러니까 재능으로 인해서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이 나눠졌어요. 근데 그 개발자 얘기를 제가 언뜻 봤었는데 이런 재능으로서 누구는 게임을 잘할 수 있고 못하는 그게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잘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를 생각을 했을 때 누구는 누굴 챙기는 걸 잘하면은 그 사람을 계속 지켜보고 힐을 넣을 수 있으면은 그런 역할을 넣자. 앞서서 게임의 밝은 모습을 되게 그렇죠. 잘 보여준다. 앞서서 누군가를 위해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는 이런 캐릭터를 만들어 주자. 옆에 있는 여자친구를 지켜 그냥. 없으니까. 현실 도피. 어쨌든 그런 취지에서 그 애초에 디자인을 할 때 약간 인문학적인 그런 것까지 다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그래픽도 말씀을 하셨는데 블리자드에서 이런 근데 굉장히 자신감 차서 얘기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정도의 기술력이 있다는 것도 아니까 어떤 얘기냐면 만약에 게임이 그래픽이 좋고 실사와 같이 그래픽이 좋다고 해도 그런 걸 원한다면 우리는 할 자신이 있다. 그렇지만 게임에서 중요한 게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안 할 뿐이다 라고 그러니까 최적화까지 생각했던 그런 식의 굉장히 고려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굵직한 게임 회사들이 되게 많잖아요. 뭐 판교 이런 데 가보면 뭐 NC 소프트도 있고 뉴스에 나오잖아. 넥슨도 있고 막 네오이즈도 그런데 있습니다. 네오이즈. 저는 요새 우리나라 게임 회사들은 약간 모바일 게임에 너무 치중을 하는데 근데 모바일 게임을 근데 평가하는 요즘 건 어린 아니지만 친구들은 다 핸드폰 켜놓고서는 그럼. 네. 하는 그거에 더 익숙해 있더라고요. 제 근데 이게 동생도. 그 조금 전에 한국 게임, 우리나라 게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네. 어떤 맥락이 좀 읽히냐 하면 네.
지난번에 우리가 그 뮤지컬 한국의 뮤지컬 시장 얘기할 때 참 이게 옴싹달싹하기 어려운 그 네. 이쪽 가면은 이쪽이 걸리고 이쪽 방향으로 나가려면 이제 반대쪽이 걸리고 그래서 초대권 문화 같은 거 해결하기 참 어렵다 이런 게 있었는데 실은 한국 게임도 그런 부분이 존재를 해요. 그 뮤덕들을 피해가면서 뮤지컬을 만들기가 너무 어려운고 긍정적인 역할도 하지만 또 이제 작품의 선정이라든가 이런 제작의 폭을 넓히는데도 어렵게 만든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게임에서도 비슷한 맥락을 보여요. 그러니까 어느 한 게임에 처음에 이제 그 클로즈 베타나 뭐 이런 부분에서 이 게임 매니아층을 달고 가지 않으면 일단 기본적으로 게임을 개발해서 출시할 때 리스크가 너무 커지고 그리고 또 한국의 특징 중에 하나가 승자 독식이잖아요. 네. 다양한 이 유저들이 있는 게 아니라 요즘처럼 뭐 10대 20대도 오버워치 딱 꽂히면 일단 전체 게이머들이 다 오버워치를 다 즐기는 식. 옛날에 스타크래프트도 그랬잖아요. 스타크래프트 말고 이렇게 떠오르는 게임이 뭐냐면 스타크래프트 하다가 지치면 카트라이더. 포트리스. 맞아. 스타크래프트 하다가 지치면 포트리스. 그리고 포트리스에서 조금 느슨해지기 시작하면 다시 스타크래프트. 네. 뭐 요런 어떤 그런 어떤 이렇게 카테고리가 딱 이렇게 작은 카테고리 안에서 돌아가고 그 유저도 딱 정해져 있는 유저들을 또 상대를 해야 되니까 게임 개발하는 회사도 실은 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난감한 이 난맥상들이 존재하는 건 있는 것 같아요. 두 분은 모바일 게임 해요? 저는 예전에는 했었는데 이제는 와우가 확장팩이 나와서요. 와우를 한번 하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안 하게 되더라고요. 확장판이 뭔지 모르겠어. 자꾸 우리 남편이 자꾸 팔아서 그런데 이걸 어떻게 남편도 무슨 얘기해요? 확장판을 자꾸 사는 거야. 그게 뭐냐면 게임을 하나 처음에 만들어서 런칭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게임을 이제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게이머들이 게임을 해. 중간에 이게 더 개선해야 될 점이 생기고 뭐 이런 건 주로 패치라고 하죠. 그렇죠. 이제 패치로 이게 오류를 조금 복구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패치로 계속 업데이트를 하다가 신상품을 내놓는다고 치면 예를 들어서 패치가 페이스 리프트 같은 거예요. 자동차를 보면 이게 조금 디자인 조금 바꾸고 기능 조금 바꾸는데 1세 그러니까 왜 그랜저 XG에서 그랜저 TG 나가고 바뀌고. 그랜저 뭐 거의 그거죠. IG 네. 이렇게 나가는 게 요게 익스펜션이에요. 확장팩. 그렇죠. 이렇게 보면은 되게 그러면 수월할 1, 것 2, 같아요. 3, 4 이건 뭐예요? 그렇죠. 아니 그런 느낌이에요. 영화로 따지면 해리포터 1편. 왜 그러면은 다크 다음 소울도 확장팩은 지금 2편 뭐. 3 주로 약간 그렇잖아요. 비디오 게임이나 이제 패키지 게임은 아예 그냥 후속작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고요. 온라인 게임 계속 어쨌든 업데이트하는 하고 거. 있으니까 그냥 네. 업데이트 개념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온라인 거고. 게임은 항상 접속해야 되고 하니까 이거를 뭐 갑자기 뭐 클라이언트를 바꾼다거나 뭐 이럴 순 없어요.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을 막 갑자기 옮기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뭐 새로운 게임이라고 하면 그게 아니고 원래 기존 게임에서 약간 덮어씌우기 느낌으로 그렇게 계속 더 확장팩이 추가되고 더 예, 예, 예. 확장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결론은 와우를 하느라 모바일은 하지 않는다 이런 거예요. 예, 예전에는 그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바쁜 시간대 뭐 이동이 자꾸 이럴 때는 그냥 핸드폰 할 때 뭐 그때는 뭐 여자친구도 없었으니까. 지금 그럴 이딴 때 소리를 이렇게 아니요, 얘기하네? 지금도 없습니다. 헤어진 지 얼마 안 돼서요. 그래서 목소리가 이렇게 다운되나 아, 봐. 그렇진 않아요. 그럴 때는 자주 이제 이용을 했었는데 저는 그냥 한계가 느껴지더라고요. 무슨 게임 명을 얘기하면 큰일 날 것 같아서 얘기를 못 하겠네. 뭐 그냥 무작정 달려가는 게임 있잖아요. 뭐 먹으면서. 옛날에 있었어요. 올림픽. 예. 흥흥런 예, 흥흥런 뭐 이런 거나 흥흥런 예. 용 날아가기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게임 보면은 그냥 너무 단순하고 이걸 제가 나중에 저를 삼자가 돼서 보게 돼요. 너 이거 왜 하고 있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 너 제가 왜 와우 하고 있어? 와우는 다릅니다. 아니 아케이드 게임 할 때 친구들하고 이제 오락실에 가서 오락을 하면 철권 같은 것도 막 두드리다 보면 이기는 게 되게 허무했고 특히 애들이 올림픽이라는 게임을 해요. 육상 대회, 막 높이 두들기는 뛰기, 거예요. 막 두들겨요. 말씀하시는 왜 거예요? 톱 저기 그 줄톱이나 자, 자루가 막 하고 있는 걸 보면 저게 뭘까? 근데 그차 그거 무시 못할 것 같은 게 사람이라는 게 그러게 또 이렇게 빠지게 되면 또 빠집니다. 또 그 나름대로 가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길진 않은 것 같아요. 확실하게. 아니 모바일 게임 보면 나 사실 진짜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래 와우 이런 거는 손가락으로 미친 듯이 막 이렇게 하니까 된다고 쳐요. 근데 요즘 모바일은 오토? 이렇게 네. 걸어놓고서는 아. 딴짓하던데? 그렇죠. 진짜. 근데 그게 나에게 성취감을 주나? 난
기이합니다. 진짜 신기하고 진짜 누가 좀 얘기 좀 해줬으면 저도 좋겠네요. 오토를 하진 않아서 근데 잘 어린 친구들은 모르겠는데. 그 되게 아, 자연스럽게 제 아들은 오토를 걸어놓는 걸 봤어요. 왜 왜 그러냐면 친구들하고 레벨을 맞추려니까. 왜냐면 친구들하고 놀아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해 쫄린다고 하죠. 네. 쫄리는 상태에 늦게 시작한 친구들은 뒤처지기 싫다. 그러면 이제 친구들하고 상대도 안 해주고 음. 뭐 이러니까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어떤 걸 해야 되는데 얘네들이 지금 돈을 쓸 수가 없으니까 이제 오토를 걸어놓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빨리 뭔가를 이렇게 어느 정도 레벨에 빨리 올라가기 위해서 자기 쉬는 시간에도 이건 돌아가라라고 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진 게 그들끼리의 막 계급도 생기나요? 야 너 세잖아 막 이러면서. 뭐 그런 거에서 이제 어린 아이고. 마음에 지기 싫고 게임은 또 한편에서는 어려워? 이제 그 지기 싫으면 뭐. 아이템 거래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게임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돌려서 이제 그 실거래로 할 무언가를 이제 획득하는 그런 것도 있는 거죠. 이것도 거의 우리나라만에서만 볼 수 있는 그렇죠, 현상일 그렇죠. 것 같긴 해요. 맞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런 민족이 아니에요. 공장은 다른 나라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장이 뭐예요? 우리보다 훨씬 더 많고 대규모로 진행되는 나라도 있어요. 공장? 공장이요? 그 지금 저 작업장. 자동으로 작업장이라고 하죠. 작업장. 음. 취직하고 싶었는데 한때. 그럼 요새 모든 모바일 작업장에. 요새 모든 모바일 게임이 이런 오토 기능은 거의 필수겠네. 네, 지금은 필수인 것 같아요. 그래. 근데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저도 이제 조사해 온 거가 보면은 우리나라 전체 게임 이용자 중에서 거의 60%가 모바일 게임을 이용한대요. 근데 이제 아마 이거는 여성분들이 많이 차지하는 것 같아요. 난 안 해. 네, 물론 안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세상의 중심은 나야. 네. 세상의 중심은 나야. 난 안 해. 그 다음이 이제 온라인, 뭐 패키지, 비디오 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온라인 게임의 비디오 수치가 게임이 뭐예요? 네? 비디오 게임이 뭐예요? 그거 그 콘솔. 콘솔 게임. 집에서 두 분이 TV 하신다는 연결해서 TV. 하는 거. 네. 기계. 네. 네. 패키지는 주로 이제 PC에서 하는 게임, 이제 온라인은 이제 PC방 가서 주로 하는 게임인데 온라인 게임 수치가 모바일 게임 수치의 2분의 1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는. 그만큼 요새는 아마 다들 이제 모바일 게임을 많이 하니까 그 판교에 있는 게임 회사들도 주로 약간 모바일 게임을 만드는 것 같고 그런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모바일 게임을 아까도 얘기 폄하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용량이나 뭐 그래픽이나 한계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그렇게 뛰어난 그래픽을 구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엄청난 방대한 스토리를 담아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약간 타격감 위주의 아니면 뭐 레벨 올려서 뭐 같이 싸우는 뭐 이런 식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게임들은 다 고만고만해지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요새 그 게임 광고도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것도 아마 이런 일환인 것 아 같은데. 영화 같은 게임 광고. 네, 이런 것도 좀 어마어마하죠. 얘기를 해보죠. 우리나라 요새 우리나라만 아니고 외국도 많이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게임 광고에 유명인들 출연하는 거. 아놀드 네. 슈와제네거. 영화인 줄 알았어 나 그거. 이병헌 뭐 그다음에 아이돌들. 그러니까 그런 그 기라성 같은 배우들이 이런 게임 광고에 나오는 거 아무래도 역시 홍보겠죠? 어떻게 아무래도 생각하시죠? 네. 근데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단타로 짧게 빨리빨리 만들어내는 게임이 돈이 된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아 그럼 비싼 배우를 써도 어쨌든 배우를 그만한 배우를 쓰려면 돈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배우 네. 페이 같은 것도. 근데 그렇게 광고를 그런 사람들 쓰면서까지 광고를 할 여유가 있다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그 엄청난 몸값을 주지 않으면 게임 광고 같은 거 잘 안 나오려고 할 텐데 일단 그런데도 하는 거 보면 수익성 측면이라는 게 물론 이제 연결이 돼야지 해석이 되겠지만 시장 상황이라는 것이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 상황의 특징상 게임은 무진장 많이 나오고 유저들의 특히 모바일 게임인 경우엔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복잡한 스토리라든가 게임 내의 게임 구조를 가질 수 없으니 단순 간결하게 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짧은 시간 안에 딱 단타라고 하죠. 이게 단타에 이제 뭔가 효과를 봐야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이목을 집중시키는 마케팅이 제일 중요해질 것이고 그러면 그 마케팅을 집중시키는 방법이 대단한 그런 광고, 승자 독식의 어떤 그런 시스템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건데 이걸 꼭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은 게 왜냐하면
게임 그 시장 환경이라는 게 변하잖아요. 또 유저들이 변하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왜 중국도 춘추전국 시대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요즘에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공연 쪽에 이제 있으니까 게임 회사들이 공연 컨텐츠를 만들려고 그 어마어마한 자본을 가지고 만들려고 이제 그 카운셀링 같은 걸 오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런 컨텐츠로 이런 캐릭터들로 뮤지컬 만들 수 있겠냐고. 그래서 이제 게임 회사가 이제 공연도 만들려고 그러는구나라는 생각하면서 역시 돈이 진짜 많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 돈은 얼마든지 내줄 수 있어라는 식이었어. 부럽다. 와. 아무래도 돈이 좀 많은가 봐요. 그치 게임 쪽이 더. 근데 저는 그렇게도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런 이제 모바일 게임도 그 현금 아이템을 사야만 뭐 좀 진행이 원활하게 된다거나 그런 게 있잖아요. 현금 안 그렇죠. 쓰려고 하트 주는 거죠. 근데 그런 게 꽤 수입이 하트 너무 돼서 싫어. 그런 건가? 저도 그 생각도 싫어요. 해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그게 현금 아이템 이게 많이 이루어져서 네 많이 사고요. 저는 지금 저는- 본인들 경험으로도 저는 한 번도 어느 사본 적이 정도나 없어요. 현질을 하셨는지. 현질. 저는 현질 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현질하지 않습니다. 네. 저는 야 현질하지 않고도 1%, 3%, 0.3%. 와. 진짜 자랑하는 거야. 그거를 계속. 즐기는 거니까요. 그 게임 뭐 소유자 같아. 이게 건강하게 승소님은 건강하게. 레당님은 하실 것 같은데. 저는 세질 수 있으면 다 합니다. 잠깐만. 죽지 않은 뭔가 다른 레벨의 뭘 보는 사람 같아. 저는 그러니까 다 뒤처지는 게 너무 싫고 그리고 아니 왠지 한 명은 제도권 안에 있는 프로 선수 같고 왠지 한 명은 야매가 은둔에 지금. 있는 무슨 그 도박 어둠에. 도박 볼링 프로 게이머 뭐 이런 거 같아. 아니 뭐 한 달 사는데 100만 원이 필요하면은 뭐 수중에 한 120 정도 있으면 뭐 한 40 정도는 게임에 쓸. 네 아까 오해하실 수도 있는 게 저는 그 현금 결제를 나는 안 할 거야 이게 아니고 저는 약간 둘의 조건이 비슷해야만 아까 즐긴다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러니까 현금을 안 질러도 되는 컨텐츠를 즐깁니다. 시스템 자체에서 네, 그 비중이 그렇죠. 적은. 네, 그게 지배적이지 않은. 그렇죠. 네. 그렇죠. 어떤 게임? 예를 들면은 그 서든어택, 카운터 스트라이크, 오버워치, 실력 게임. 롤, 뭐 와우에서는 뭐 투기장 시스템, 뭐 아, 이런 것들. 와우에서도 돈 들여야 되는 거, 안 들여도 되는 거. 제가 이렇게 돈 나눠져요? 들어가는 걸 하고 있고. 예, 와우에서는 그러니까 PVE는 돈이 들어가는 거, 네네. PVP는 돈이 덜 들어가는 예, 거. 뭐 맞습니다, 이렇게.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현금을 좀 많이 안 써도 즐길 수 있는 컨텐츠 위주로 즐기는 스타일. 약간 같은 덕인데 네. 조금 깨끗하고 아니죠. 그런 건가? 미안한데 전 돈이 그렇게-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같은 덕인데 돈이 반대로 게임사 입장에서는 한 명은 독이 조- 되는 사람이고 한 하나는 명은 득이 되는 사람이고. 사람이고. 그렇죠. 근데 게임 회사를 먹여 살리는 그런 예단 같은 분들이 게임 회사에서 좋은.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 그 모바일 게임, 한국 모바일 네. 게임은 어쨌든 그런 현금 결제. 또 그것도 되게 또 쉽게 할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네, 그 엄청 어떤 쉬웠어요. 뭐 지금 수십 되게 많이 건이던데. 한 온라인 같은 쇼핑 느낌이 그 주문하는 것보다도 더 간편하게. 이 세 분이 다 만만치 않은 사람들이네. 너무 야, 그래서 최 작가님도 돈 많이 들이나 봐. 아니요, 저는 절대 현질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제 친구 조카들한테 가끔 스마트폰을 이제 뭐 삼촌 뭐 스마트폰 한 번만 주세요. 그러면 이제 줄 때가 있나 봐요. 그렇게 딱 주고 나면 그렇게 이제 몇 결제가 시간 돼 하고 있어요? 나서 받고 나서 그 다음 날 이게 핸드폰 요금을 딱 보면 부가가치 뭐 부가 사용료 5만 얼마, 6만 얼마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와. 그래서 막 이제 전화를 해봤다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어디 있었냐? 그래 뭐 이제 나온 거죠. 뭐 근데 그게 또 사소하게 뭐 몇백 원 이런 게 아니라 그 뭐 어떤 뭐 검 같은 거는 정말 몇만 원 이런데 그게 정말 뭐 인증 이런 거 안 하고도 그냥 핸드폰 그거 번호만 갖고만 하면 네. 바로바로 이렇게 그렇죠. 결제할 수 있게끔 그 하는데 요즘 애들은 초등학생들 다 핸드폰 갖고 있잖아요. 네. 거의 다. 그러면 그 친구들은 아직 그런 금전적인 개념이, 개념이 별로 확립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런 그럼 문제를 바꿀 수 일으키는 있나? 기사 있을 것 많이 같아요. 나왔어요. 네. 아니 진짜 그런 조심해야 돼. 내가 기사들도. 전에 버스를 딱 탔는데 저 형제였어요. 초등학교 한 2학년쯤 되는 동생과 한 4, 5학년쯤 되는 형이었는데 둘이서 대화를 내용을 보면서 이 지금 돈 개념이 없다라는 게 뭔지 알았는데 동생이 물어보는 거예요. 형한테. 형, 10,000원이 얼만큼이야? 그랬더니 형이 그러는 거예요. 100만 원만큼 커. 귀염해. 그러니까 그 개념이 없는 거죠. 지금 10,000원인지 100만 원인지 1,000만 원인지. 그러니까
그냥 결제를 해버리는 거. 뭐냐면 걔네들이 갖고 싶다라는 게 크고 그렇죠. 결제가 가능하다라는 게 크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또 게임 회사들이 이런 애들 코 묻은 돈을 아 근데 하는 게 게임에서 아닌가. 그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 또 기사를 봤는데요. 네. 그들을 먹여 살리는 거는 1%라고 들었습니다. 그렇겠죠. 저는. 맞아요, 그렇겠죠. 맞아요. 아, 그럼 코 묻은 돈이 음. 1,000원, 2,000원 뭐 결제하고 이런 그런 게 그런 아니라 건 아니야. 저 같은.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경제력이 좋은 상황이면은 네. 모바일 게임 할 때 아마 제가 그런 1%일 거예요. 뭐 아, 그 수익의 뭐 100만 원이 총 수익이다면은 80만 원은 1%에서 나온다고 들었어요, 저는. 맞아요. 저희 그 주변- 파레토의 법칙 같은 게 성립되는 네, 거네요. 네. 백화점 명품관에서 그 상위 지기 프로만 싫어하고 무조건 아. 편하고 무조건 써야 되는 사람들. 근데 그런데 이게 모바일 게임 시장을 이렇게 선순환 구조로 만들어가는 아니, 절대 그런 아닌 것 건 같아요, 절대 진짜 아닌 것 나도.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게임들은 금방 져요. 저요. 금방 인기가 식습니다. 그러면 또 게임을 또 개발해야 되고 아. 또 그것도 개발 비용 또 들죠. 그거를 또 회수하기 위해서 또 유료화를 자꾸 자극하는 그런 게임들을 만들어내고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임들은 아무래도 조금 지양해야 되는 좀 길게 봐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조금 하고 있었어요. 근데 또 그런 것만 찾아다니는 유저도 있어요. 빨리 쇼부 보고. 그렇죠. 쇼부라는 게 빨리 결론 보고 네, 딱 한 다음에 딱 조금 지루해진다 싶으면 딱 버리고 딴 게임 찾아가는 유저들도 있기 때문에 음. 게임 개발업체 입장에서는 또 나름대로 그런 유저들의 수요에 맞춰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근데 이제 문제는 말씀드린 대로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라는 거는 문제가 되지만 그렇다고 그게 온전히 이게 부정돼야 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조금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그거는 조금 지양을 해야 되겠죠. 네. 게임 세계의 명과 암. 네, 오늘 잘 짚어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뭐 여러 게임 덕력을 자랑하신 분과 게임은 잘 몰라도 그래 나름 뭐 남편분이 게임을 하셨다든지 아니면 과거에 오락실부터 시작해서 PC방을 다녔던 이런 경력을 가지신 분까지 저는 동네에서 개벽다기 같은 것도 많이 했어요. 오늘 뭐 모두 모여서 게임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나눴던 것 같습니다. 끝으로 끝난 거예요? 네. 더 해야 되나요? 되게 2부, 갑작스러워. 2부 해야 되나요? 네. 많은 얘기를 시간 나눠- 보고 계시는구나. 아니에요. 네. 근데 우리 다음 주에도 게임 얘기 또 해요? 뭐 여러 같은 요청이 있으면 뭐 또 할 수 있을 소지는 뭐 많다고 보는데 근데 할 얘기들이 좀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셧다운제 게임들 뭐 이런 거. 좀 해야죠. 해야 되고. 공부해야 돼요. 와우의 매력이 뭔지 아직 얘기도 못 들었어. 와우 그런가요? 좋아하신다 그랬는데. 난 사실 네. 이제 이 덕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남편을 이해하고 싶었는데 더 이해할 수 없게 됐네. 더 안 좋은 얘기만. 네. 더 시키면 안 되겠다. 큰일 나겠다. 더 이상 놔두면 큰일 나겠다. 뭐 이런 생각. 더 이상 놔두면 이분처럼 될 수 있다. 그런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한번 또 시간이 되면 한번 자리 마련을 해서 이분처럼.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다는 난 생각을 나의 합니다. 꿈과 희망을 심어주려고 난 사실 여기 앉아 있었던 건데. 끝으로 이 얘기만 한번 하고 마치도록 하죠. 나에게 있어 게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좀 얘기를 하고 실컷 얘기했잖아요. 공공의 적이라고. 딱 한 단어로 표현하는 건가요, 그러면? 뭐 한 단어도 한 줄도 좋고 뭐 우리 승선님부터 한번 얘기를 딱이네.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저는 약간 그런 속옷, 팬티. 네. 그러니까 없으면 없어도 되긴 해요, 사실. 살면서. 없으면 안 돼. 없으면 안 되나요? 없어도 되지 않나요? 저 사람 이런 사람이 많이 알아가네. 사람에 대해서 많이 알아가. 네. 없으면 안 돼요? 저 없어도 되는 줄 알고. 노팬티를 몇 번 다녀봐가지고. 와. 근데 없으면 되게 허전하고 음. 근데 항상 옆에 찰싹 붙어 있어야 돼요. 항상 없으면 허전한 그런 친구. 대박. 네, 대박 사건. 팬티. 네, 우리 레당님께서는 그러니까 건강하게 즐길 줄 아는 사람한테 게임은 밥이고요. 네. 근데 즐길 줄 모르는 사람, 건강하게 즐기지 못하는 사람한테는 그냥 담배인 것 같아요. 본인에게는 뭐예요? 담배죠. 아주 센 담배. 네. 우리 저 쭈영시키님께서는 저는 사실 진짜 긍정적으로 바라보려고 이 자리에 앉았었는데 정말로 인생의 적이 될 것 같은 불길한 예감과 죄송합니다. 오늘도 한 판 뜰 것 같은 불길한 예감? 왜 오늘 그래도 많은 걸 알았으니까 좀 남편을 많은 이해하고 걸 알았으니까 이해할 수 없죠.
더 얘기해야 될 것 같아. 오늘은 남편과 같이 게임 패드를 잡고 아니 해보실 생각은 없어요? 해보실 생각. 해봤어요. 해봤는데 음. 나는 금방 죽고 그는 계속 가니까 기분이 나쁘더라고. 안 맞춰주는 것만 배려가. 배려를 해줘야 그러면은 되는데 그건. 네. 좀 난이도를 낮춰서 하면 될 것 같은데. 네. 옳지 않아. 네, 우리 닥터 리님께서는 이제는 다시 돌아가기 어려울 것 같아요. 이거 하고 계시다면서요. 더 소중한 게 아니, 생겨서. 더 소중한 게 생긴 것도 있고 네. 이제는 몸 때문에 건강 때문에라도 실제로 신체를 움직이는 취미를 해야지 그게 딱 정자세로 딱 모니터만 주시하면서 마우스 운동만 열심히 하는 거에 간혹 가끔 한 몇 시간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정신이 혼미해지는 어떤 그런 느낌들이 있어서 이걸 이제는 녹음해서 남편한테 더 들려줘야 이상 이게 돼. 힘들어지지 않았는가 다시 돌아가는 게 왜냐하면 또 제가 거기에 빠져 있게 되면 또 많은 걸 또 놓칠 수 있는 그런 게 그렇습니다. 있어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게임을 얘기하자면 그냥 언제나 부르면 달려 나오는 친구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도 이제 더 슬픈데 나는. 지금 약간의 나 이렇게 보면서 뭘 느꼈냐면 지금 게임 얘기에 이렇게 막 저 전문적인 수준까지 가 있는 저분들은 미혼이야. 네. 아직 전 때가 안 됐어요. 네. 지났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혼자 있는 시간이 있는데 저도 외로울 때도 있고 막 이제 그렇거든요. 이제 그럴 때 이제 누구 불러낼 이러니까 사람도 게임 없고. 캐릭터들이 점점 이뻐지고 멋있어지는 거야. 아니, 그러진 저는 않아요. 아닙니다. 전 그러진 생긴 건 않지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럴 때 어쨌든 뭐 내가 언제든 뭐 조이패드에 접속하고 인터넷 연결하면 언제든지 게임 캐릭터들이 달려 나와서 나와 함께 뭐 퀘스트도 해결하고 모험도 하고 그리고 성장해 나가는 그런 같이 지켜보는 뭐 친구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서 저도 아마 이런 솔로인 생활이 계속되는 한 갑자기 이게 생각나. 만나면 좋은 친구. 저 팬티 말고 딴 걸로 바꾸면 안 될까요? 잠깐만 뭐 있는데? 뭐 있는데? 두 개인데요. 아니 친구 뭐 이제 밥 뭐 이러니까 제가 좀 수준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괜찮네. 뭐 해봐. 담배도 있었잖아요. 네. 한번 해보세요. 바꾼다면. 팬티 말고 뭐. 아니 뭐 따로 뭐 생각해보지는 않았는데 네. 그냥 그거 하세요. 괜찮아요. 네, 팬티를 앞으로 계속 하는 걸로. 네, 어쨌든 아까도 제가 오프닝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게임을 아주 즐겨하진 않아도 다들 한 번씩 게임을 접해보거나 하는 사람들 옆에 데리고 살거나 뭐 지켜보는 등 우리나라 사람과 게임과는 이렇게 좀 무관하지 않다라는 걸 많이 알 수가 있었고 오늘도 이렇게 모이신 분들과 함께 그런 게임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그밖에 우리나라 게임 시장의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 등등등을 심도 있게 얘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심도는 심도 아니었나요? 있었나 힘들었습니다. 네. 네. 저는 심도가 좀 있었다 생각하는데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주어지면 다시 한번 모셔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은 뭐 어쨌든 많은 얘기를 나눴다고 생각하고 오늘은 이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리해 주신 네 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와! 네. 게임하러 가야지. 옥덕이 게임을 즐기는 방법. 게임의 추억. 팩맨이라고 들어는 봤나? 고인돌, 페르시안 왕자, 너구리, 버블버블은? 이 중 하나라도 들어봤다면 당신은 최소 80년대생. 팩맨은 입을 살짝 벌린 모양의 노란 원 팩맨을 조종해 적과 유령들의 방해를 피하며 미로에 떨어진 쿠키 조각을 남김없이 먹어 없애는 게임이야. 아마 내 인생 첫 게임이었던 걸로 기억해. 고인돌 역시 거의 비슷하게 하던 게임으로 슈퍼마리오 같은 아케이드 게임이었어. 이 모두는 커다란 5.2인치 플로피 디스켓을 통해 도스 컴퓨터에서 했던 게임들이야. 뭐 내 기억력이 꽝이라 옛날 옛적 유물로 기억하는 걸 수도 있지만 말이야. 아무튼 중요한 건 이 게임들이 내 유년 시절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는 거지. 오락실에 눌러앉아 구경하던 킹 오브 파이터 시리즈, 스트리트 파이터 시리즈, 그리고 철권은 내 초등학교 시절에선 빼놓을 수 없는 추억일 거야. 오락실만 있었나? 프린세스 메이커, 대항해 시대, 소닉, 다마고치 등등. 인터넷이 보급되면서는 스타크래프트, 포트리스, 바람의 나라, 리니지, 거상 같은 게임이 또 한 자리를 차지했어.
반대되는 게임 무리로는 놀이텔, 퀴즈퀴즈, 넷마블 테트리스, 메이플 스토리, 크레이지 아케이드, 카트라이더 같은 것들이 있었고 보다 많은 친구들이 PC방에서 서식하는 삶이 시작될 때는 디아블로, 와우, 서든어택, 카운터 스트라이크, 피파 온라인 이런 게임이 우리를 지배했어. 하지만 이는 곧 우리 학생들의 문화였고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정체성이었으며 친구들과 공유하는 추억의 한 페이지로 새겨졌어. 밤샘 레포트에 치이고 연애와 알바에 쫓기어 집과 회사를 돌고 도는 쳇바퀴 같은 삶 안에서 출퇴근 시간 동안 무료하게 튕겨지는 스마트폰 게임으로 남았을 뿐 성취감과 휴식을 주던 게임의 추억은 이제는 찾아보기 힘든 건 아닌지. 지난날의 열정과 추억을 떠올릴 수 있는 게임이 있는 삶을 이 연사는 강력히 추천하는 바입니다. 이상 옥덕이 게임을 즐기는 방법, 게임의 추억이었습니다. 10년 역사의 전통과 자부심, 대한민국 문화의 미래를 밝히고 창의 인재가 자라는 곳, 동국대학교 영상대학원 문화콘텐츠학과에서 콘텐츠 한국의 중심이 되십시오. 어느덧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0년을 향해 갑니다. 대전에서 가장 먼저 연극과 연기 관련 고등교육의 문을 열었던 대덕대학교 연극영상학과, 공연과 영상의 통합교육을 추구하며 미래를 향해 갑니다. 감동과 즐거움, 슬픔과 설렘을 만드는 문화 콘텐츠 창작의 산실이 되겠습니다. 대덕대학교 연극영상과. 오늘도 찾아왔습니다. 최 작가의 고독사. 이제 합이 좀 맞습니다. 아, 네. 근데 이제 매번 재밌는 참 유익한 소재예요. 재미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잡아주셔서 감사한데 오늘도 어떤 얘기를 하실지 되게 궁금합니다. 오늘은 그 수목 드라마 대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해요. 수목 드라마 대전. 네. 공교롭게도 11월 16일부터 공중파 3사가 다 같이 새 드라마를 시작을 했거든요. 같은 날 시작했죠. 네, 그래서 과연 이 새 드라마는 어떤 특징들이나 뭐 강점, 약점이 있고 과연 누가 승자가 될 것인가 이런 거를 한번 분석해보고 예측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럼 한 2주차 들어가는 건가요? 네, 그럼? 4회까지 다 했죠. 3주차? 2주차, 3주차? 네, 4회까지 진행됐습니다. 네. 네. 그러면 지금 어떤 드라마들이죠? MBC는 역도요정 김복주라는 음. 드라마고요. KBS는 오마이 금비, SBS는 푸른바다의 전설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시대극은 없네요. 그 네네. 나중에. 그래서 근데 이 드라마 세 개가 다 다른 특징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번 비교해 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그러면 이제 해봤습니다. 이게 저기예요. 고독사지만 이 네. 동시대도 역사의 한 부분이니까요. 네네. 네. 게다가 성격들도 좀 다른 드라마들이죠 지금. 네. 예. 뭐부터 얘기해 주실까요? 글쎄요. 그래서 뭐부터 해야 될까? 또 먼저 했다고 또 차별하는 거 아닌데 그래서 그냥 네. 시청률이 제일 낮은 거부터 높은 순으로. 근데 시청률을 다 공개를 해놓고 그러면 내가 지금 제일 먼저 얘기하는 드라마는 현재 시청률이 낮다라고 그냥 선포해 버리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뭐 팩트니까요. 그냥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냥 네. 재밌는 거부터 재밌는 거부터요? 본인이. 본인이요? 최 작가님께서 재밌는 거부터. 네. 근데 그게 저 시청률과도 맞는 것 같아요. 시청률과는 거꾸로 가나요? 네, 거꾸로 가네요. 네. 네, 그러면 시청률이든 제가 재밌어서 하는 거든 뭐 네. 가장 먼저 그러면 MBC의 역도요정 김복주부터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 작가 마음대로 네, 좋은 방법입니다. 네 드라마를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역도요정 김복주는 제가 저번 시간에 공중파에서는 청춘물이 없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지난번에 그 얘기 그 방송이 무석하게끔 바로 들은 모양이죠. 제가. 네, MBC에서 청춘물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그래서 운동하는 대학생? 네, 뭐 운동 이런 그 거죠. 가상의 그 체육대학교의 학생들의 얘기를 담고 있는 전형적인 청춘물인데요. 일단 제가 또 지난 시간에 얘기해드렸듯이 청춘물은 아무래도 시청률에서 낮게 나올 수밖에 없다. 왜냐면은 시청률 좌지우지하는 중년 여성분들의 호기심과 마음을 사로잡을 수 없다라는 측면을 얘기했는데 역시나 아쉽게도 5% 미만의 낮은 시청률을 일단은 기록을 했습니다. 아직 이제 초반이라서 그게 네네. 재미나 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읽기 어려운 상태인데 네.
그 청춘 드라마들 지난번에 얘기하신 어떤 네. 태생적 한계 뭐 네.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하는 걸로 보인다. 이런 그런데 말씀이군요. 저는 이 드라마가 끝까지 이렇게 낮게 갈 거라고 생각은 하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저는 한 두 가지, 세 가지 정도를 이제 들 수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작가가 괜찮습니다. 아시는 분이에요? 아시는 분 아니고요. 네, 저는 보통 이제 드라마 볼 때 그 작가도 좀 같이 보는 편인데, 아무래도 최 작가님이시니까. 네, 아무래도 많이 좌지우지하니까 스토리에 그 역도전 김복주는 그 TVN의 오나의 귀신님 고교 처세양을 집필하신 양희승 작가가 집필을 했어요. 근데 이 두 드라마 TVN에 했었던 두 드라마의 시청률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고 화제성이나 이런 게 절대 뒤처지진 않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 작가분의 이 역량이 비록 공중파로 넘어오긴 했지만 그대로 발휘가 된다면 아무래도 이렇게 계속 이렇게 밑바닥에서 이렇게 맴도는 시청률을 기록하진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워낙 이 오나이 귀신님 같은 경우는 되게 또 경쾌하게 또 그 청춘들의 이야기를 잘 풀어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역도요정 김복주에서도 그 남주혁과 이성경이 연기하는 그 두 캐릭터의 케미들도 좀 잘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의외로 조금만 그 길게 또 방영을 하다 보면은 의외의 시너지와 함께 높은 시청률을 좀 기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초반엔 약간 우리 지난번에 말씀하신 드라마의 주 시청층, 네. 그 지상파 드라마의 주 시청층에게는 이 나오는 배우들이 탤런트들이 그다지 어필할 수 있는 지명도나 인지도가 아니었던 건 또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작가나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충분히 네. 드라마의 탄탄한 구조로 믿음직한 드라마다. 네. 뭐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네. 거네요. 그리고 저는 또 이 드라마에서 하나는 이제 웰메이드 매니아 드라마이기 때문에 이게 좀 또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웰메이드 그거 좋죠. 왜 그러냐면은 어쩔 수 없이 지금 미니 시리즈 같은 경우는 멜로로 구성이 될수록 로맨스나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데, 물론 역도전 김복주에서도 로맨스 얘기가 들어가 있긴 하지만 주로 그거보다는 이 청춘들의 꿈과 희망 뭐 이런 걸 아픔 이런 것들 얘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의외로 중년 여성분들의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지 못하더라도 의외로 그 이외의 층, 그러니까 젊은 층들한테는 오히려 직접 본방으로 사수를 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찾아보기 다시 보기라도 해서 화제성 면만큼은 다른 드라마 못지않게 입지를 쌓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기대되네요. 네. 봐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어쨌든 적어도 시청률은 높은 수치를 기록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두고두고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드라마로 남진 않을까. 시청률 외에 다른 가치들은 기대할 만하다. 네, 그리고 네. 그러려고 또 배우들이 연기 변신 같은 것도 많이 했거든요. 네. 특히 그 이성경 같은 배우는 이 드라마에 출연하기 위해서 몸무게도 찌웠고 원래 모델 출신인데 몸무게도 찌우고 또 그 전까지 약간 도도한 역을 했다고 하면 이번에는 밝고 쾌활한 대학생을 연기를 하기 위해서 많이 망가지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이번에 그 이성경 씨죠. 네. 이성경 씨를 보면서 그 전에 이제 공유진 씨가 네. 나왔었잖아요. 네. 드라마에. 이성경 씨가 공효진 씨를 롤 모델로 하는 것이 아닌가. 그 생각도 왜냐면 많이 들었었습니다. 보통 탤런트들이 여자 배우들은 뭐 네. 남자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쁘고 잘나고 어쨌든 자기가 못난 역을 맡더라도 TV에서는 이뻐 보이길 바랄 텐데 네. 왠지 화장도 안 한 듯한 얼굴에 막 외모도 굉장히 털털 네. 심지어는 이게 거의 망가지는 수준으로 가는 네. 그런 게 나와서 얼마 전에 그 유라인가요? 그 아이돌 가수가 네. 이 망가지는 네. 역할을 했었는데 그런 맥락들이 이어지는 어떤 그런 여성 탤런트들의 계보? 네. 뭐 이런 것들이 보이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 원조가 공효진 씨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근데 그런 연기 변신이 네. 좀 과감하게 시도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저도 뭐 그렇게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좀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드라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역도요정 김복주의 전작이 이제 쇼핑왕 루이라는 드라마였거든요. 예. 근데 이 드라마도 처음에 되게 시청률이 되게 부진했다가
나중에 거의 10%가 넘는 시청률을 기록하기도 있었긴 했거든요. 약간 이 지금 스토리 라인이나 이런 게 지금 역도요정 김복주도 쇼핑왕 루이 때를 이제 받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이 쇼핑왕 루이 때 같은 그런 페이스로 패턴을 간다고 본다면 하면은 끝에서는 정말 기분 괜찮은, 좋은 결과를 얻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기대되네요.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저는 본방으로는 이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좀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이런 작품이기도 합니다. 네. 그 다음은 네, 다음 여기 넘어갈까요? 딱 네. 중간을 형성하고 있는. 그 중간은 이제 KBS의 이제 오마이 금비라는 작품인데요. 네. 이 작품은 올해 그 KBS에서 미니 시리즈 공모전을 했었어요. 경력 작가 대상으로 해서 거기서 이제 우수상을 받은 작품을 바로 드라마 한 거거든요. 이게 7월 달에 발표가 났었는데 지금 드라마를 하고 있으니까 되게 빨리 이게 어쨌든, 움직였네요. 개봉이 된 건데 근데 이 드라마는 근데 전형적으로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그 어린 아이가 아픈 어린 아이가 나타나서 그 약간 근데 아프고 어린 아이고 근데 걔가 세상 물정을 어쩌다 보니까 일찍 알아버리고 일찍 철든. 일찍 철들었고 근데 그런 이제 철든 아이가 약간 더 철없는 어른을 이제 뭐 깨우치고 뭐 감동시키고 그래서 그 어른을 이제 변화시키는 뭐 전형적인 약간 영화 7번 방의 선물 같은 그런 네. 그런 어떤 스토리 라인은 아주 전형적인 그래서 그 드라마 전형적인 라인이죠. 어린 애를 통해 어른들의 눈물샘을 자극하겠다는 전형적인 최루 드라마긴 한데 저는 이 드라마 자체로는 뭐 가슴 따뜻하고 힐링되는 드라마고 또 그 아역으로 나왔던 배우 그 허정은이라는 아역 배우 연기도 되게 훌륭하고 그래서 되게 괜찮은 드라마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저는 아무래도 이 드라마가 끝에 가서는 시청률이 더 지금보다는 낮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 왜 그런가 하면은 뭐 제가 이 드라마 자체에 뭐 악감정이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네. 첫째는 일단은 좀 너무 스토리 라인이 좀 진부하지. 진부하고 좀 통속적인 게 있습니다. 어느쯤 되면 얘가 본격적으로 아프겠구나. 그러면서 어느쯤 되면 이 아이의 아버지가 철이 들겠구나. 그러면서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뭐 어떻게 노력을 하다가 좌절하든지 아니면 뭐 극복한다든지 뭐 그러면서 웃음을 주든지 울음을 주든지 뭐 이렇게 하면서 시청자들을 뭐 울리겠구나 웃기겠구나 뭐 이런 식의 라인이 형성될 것 같은데 이게 아까도 말했지만 예전 드라마에서도 이제 흔히 볼 수 있었던 약간 통속성이라는 측면도 작용을 하고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뭐 아무래도 드라마는 이제 판타지고 대리만족을 줘야 되는 것도 맞지만 과연 이런 부모가 있고 이런 아이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새 막 친자식도 죽이고 버리고 이런 흉흉한 세상에 물론 이제 드라마니까 대리만족을 느껴야 되긴 하겠지만 과연 이런 이제 부성애와 모성애를 자극하는 드라마가 과연 이제 얼마만큼 시청자들을 감화시킬 수 있으며 그게 과연 시청률이나 화제성으로 연결시킬 수 있을진가는 조금 의미란 생각이 들고요. 그게 같은 요소가 네. 기회 요소도 될 수 있겠지만 위험 요소도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지금 말씀하신 빨리 철이 든 어린이, 그 어린이가 겪는 어려움, 그것에 그 심금을 울리는 그런 네. 상황들 이게 굉장히 이렇게 진부하다는 얘기는 오랫동안 많이 회자됐다는 얘기고 그려졌다는 얘기고 따르게 보면 그만큼의 기본적인 파워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 기본적인 파워에서 이전과는 다른 어떤 그런 그 맥락이나 메리트가 한두 개의 포인트가 다 있으면 이게 힘을 쫙 받는 건데 그게 잘 드러나지 않게 되면 또 이제 좀 그 뻔한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요거를 제작진이나 작가가 어떻게 이렇게 활용점점 하느냐 그 부분이 또 이렇게 핵심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는 이제 어느 이제 클라이막스 지점 가면은 이제 그 아이의 아픔이 이제 부각이 되면서 그 이제 부모나 주변 사람들이 뭐 슬퍼하면서 울게 되고 이럴 텐데 가뜩이나 지금 우리나라 현실도 되게 답답하고 슬프고 눈물 날 것 같고 막 이런데 과연 그 드라마의 가장 중요한 지점에서 이제 그렇게 또 울고 이렇게 되면 과연 시청자들이 브라운관의 앞에서까지도 울고 싶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냥 차라리 이렇게 외면하고 차라리 좀 MBC나 SBS의 밝은 드라마를 보게 되지는 않을까 뭐 이런 생각 그런 부분이 있어요. 네. 확실히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무래도 시청률은 조금 하락하지 않을까 이건 뭐 예측이긴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그 슬픔이 그 심파 쪽가 분명히 파워를 갖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아주 그 근원적인 이야기고 중독성마저도 있지만 이게
요즘 진짜 세태를 반영한다고 생각한다고 하면 네. 밖에서도 울고 드라마를 네. 보면서도 울고 뭐 요거까지는 좀 무리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네, 드는데 뭐 저도 그건 제일 염려되는 드라마의 완성도하고 또 다른 얘기네요. 네, 그러네요. 저는 완성도 자체는 그렇게 뭐 나쁘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데 아무래도 이제 시청자들이 드라마의 완성도만 갖고 보는 거는 아닌지라 아무래도 잘 만든 작품에도 불구하고 그래요. 외면할 수도 있는 소지가 있지 뭐 않나. 드라마든 영화든 게임이든 어떤 콘텐츠든 이 외부의 변화도 또 생각해야 되니까요. 다음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SBS는 이제 푸른 바다의 전설인데요. 뭐 이거는 뭐 워낙 화제 네, 그게 이렇게 작이기 화제가 때문에. 되고 있어요, 사실. 왜냐면 일단 그 작가진, 연출진, 출연진이 워낙 막강한 라인업이기 때문에 이건 사실 이건 1위를 하지 못하면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그렇긴 한데 일단 뭐 작가진은 뭐 별에서 온 그대 뭐 상속작들을 집필한 박지은 작가가 했고요. 네. 연출진은 그 진혁 PD라는 분이 하셨는데 이분의 작품들도 되게 화려합니다. 뭐 닥터 이방인, 주군의 태양, 찬란한 유산 뭐 이런 게 어쨌든 검증력, 인기 드라마를 연출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역시 화려하고요. 뭐 배우도 역시 뭐 이민호, 전지현, 네. 나름 뭐 탑스타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일찌감치 1위를 할 것이라 예상을 했었고요. 뭐 아니나 다를까 역시 1위를 했는데 다만 아쉬운 점은 뭐 태양의 후예처럼 네. 아직 그렇게 폭발적인 시청률은 얻지 못한다고 보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약간 시대를 잘못 만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워낙 밖이 맞아요. 이 지금. 드라마보다 더 지금 드라마틱하게 움직여 있기 때문에 원래 더 높이 나왔어야 하는데 이 정도밖에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실제로 1회보다 2회에서 시청률이 조금 떨어졌죠. 물론 이제 지금 그 워낙에 드라마틱한 시국이기도 하지만 네. 저 개인적으로는 1회를 봤거든요. 네. 그 호기심은 무진장 자극을 했었죠. 네. 근데 이래서 이제 드라마의 첫 스타트를 끊으면서 그렇게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못한 게 아닌가. 네. 그리고 왜 인어를 등장시키는데 개연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그런 부분을 중요하게 감각적인 부분보다 그런 부분을 중요하게 여기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 네. 그래서 2회를 봐야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게끔까지는 만들지 않고 오히려 뭐 이민호나 전지현을 굉장히 부각시키려는 노력에 이렇게 함몰된 것이 아닌가. 막 스타일, 뭐 패션, 뭐 이런 부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약간 시청률이 떨어졌다면 저는 이제 그 전작 별그대 물론 그 전에 프로듀서라는 드라마도 있긴 했지만 그전에 사실은 뭐 별그대의 약간 기시감이 많이 들어서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왜냐면은 너무 설정 같은 게 비슷한 게 되게 많거든요. 오히려 제가 그 생각은 해봤어요. 약간 이제 몇 가지를 뽑아보자면 일단은 뭐 주인공 하나가 누군가가 신비한 능력을 가졌다 이런 게 전작이랑 이번 게 똑같고요. 한 뭐 전작은 외계인, 이번 작은 그러니까 인어. 그래서 그 생각을 했다는 네. 거예요. 그냥 전지현 씨가 지금 인어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민호 씨 대신에 김수현 씨를 갖다 놨으면 어땠을까? 그러면 호기심이 더 자극되지 않았을까? 농담입니다. 그리고 뭐 이제 전지현이란 여배우는 역시 전작이나 지금이나 좌충우돌 웃음을 네. 유발하는 캐릭터 그것도 역시 거의 뭐 큰 차이가 없고요. 같아요. 네. 그다음에 그런 여성 캐릭터를 이제 받아주는 핸섬하고 지적인 이제 남자 캐릭터 뭐 이민호죠. 전작은 김수현이고 그다음에 또 뭐 조선시대부터 이어져 내려온 인연이었다. 네. 뭐 이것도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조선시대가 나오면서 그런 게 나오고 에필로그 씬 같은 게 끝에 나오는 것도 역시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살인마가 등장하죠. 뭐 전작에는 네. 소시오패스가 나왔다면 여기서는 연쇄살인마. 뭐 심지어는 등장하고. 성동일 씨를 별에서 온 그대에서 본 것 같아요. 네. 뭐 약간 이런 것들이 전작과 과연 뭐가 다른 거지라는 느낌을 많이 주면서 만약 전작을 열심히 보신 분이라면 그래도 뭔가 그 뭐 아주 탈피할 수는 없더라도 뭔가 좀 달라진 모습들을 많이 보고 싶어라 할 텐데 그렇게 큰 차이가 별로 없이 스토리가 또 진행이 돼 버린다면은 아무리 시청률이 그렇게 올라가기는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하게 되는데 그래도 뭐 무난하게 어찌 됐든 시청률은 1위를 계속 수성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건 좋아요. 세 개의 드라마가 동시에 출발을 했는데 네. 서로 이제 다른 소재로 이제 타겟층도 조금 다른 것 같고 뭐 이런 것도 좋고 실은 지금 그 푸른 바다의 전설인가요? 네. 뭐 그렇죠. 이렇게 아주 독특한 소재를 갖고 들어오는 것도 좋은데 이제 아직 초반이니까 네. 앞으로 이 드라마들이 어떻게 풀려 나가느냐가 실은 네.
생명력을 좌우지우지할 것이고 시청자들의 그 욕구를 또 어떻게 만족시키냐가 또 중요할 것인데 기대는 일단 해봐야죠. 아직 초반이잖아요. 네, 세 아직 개 다. 초반이기 때문에 또 시청률이 어떻게 바뀔지는 뭐 저도 이거 예측이고 이게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는데 과연 이제 2016년 하반기. 저물어가는 네. 이때에 과연 다들 어떠한 성적표를 받게 될지는 한번 기대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올해에 그거는 좀 기대가 돼요. 올해 연말에 그 최고의 드라마 커플들은 어떻게 될까? 네. 이것도 기대가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그 현재 아주 각축을 벌이고 있는 세계의 드라마에 대한 분석과 전망 아주 잘 들었습니다. 네. 최 작가의 고독사.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오늘 그 문화대토론 게임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최 작가의 고독사 그리고 옥덕의 게임에 대한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어떻게 잘 들으셨나 모르겠습니다. 게임이라는 게 좀 생소할 수도 있지만 어차피 지금 우리 문화, 우리 즐길거리 하나니까 충분히 한번 얘기해 볼 만한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요것으로 오늘 문화대토론 마치겠는데요. 지금까지 PD의 최혜경, 기술의 이승지, 이보강, 마케팅의 박지영, 편집의 김지훈, 김항재, 그리고 음악의 조우리, 이승지였습니다. 오늘 패널들도 수고 많이 해주셨고요. 또 그 게임 얘기 진행해주신 최 작가에게 감사하는 말씀 다시 드리고요.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MC 보는 게 힘듭니다. 그러나 다음에도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화대토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